공업의 발달과 지역 변화입니다. 우리나라의 공업이 어떻게 성장을 했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근황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나라인데 농업 다음 파트에 있는 걸로 어, 농업 다음 파트에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서비스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가운데인 공업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공업 발달입니다. 공업 발달 과정인데 시대별로 우리나라의 공업이 어떻게 발달했는지를 알아보는 파트예요. 1960년대입니다. 정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박정희, 섬유, 봉제, 신발 같은 것들은 주로 이제 가벼운 공업이라고 해서 경공업 또는 가내수공업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등 노동 집약적 경공업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발달을 했대요. 왜냐하면 대도시는 노동력이 풍부하고 거기다 사람들도 많으니까 이러한 노동 집약적 경공업이 아주 잘 번성을 할 수 있었겠죠. 특히나 1960년대는 우리나라가 이제 자본의 기반이나 기술의 기반이 그렇게 잘 되어 있지 않았을 때라서 이러한 경공업 중심의 공업이 잘 발달을 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60년대를 하나로 봐야 되고요. 60년대를 하나에 봐야 되고 경공업 쪽으로 하나를 봐야 되고 70년대, 80년대를 묶고 90년대 이후로 이렇게 봐야 됩니다. 70년대, 80년대에는 이 중화공업이라는 키워드로 설명이 될 수 있어요. 철강, 석유화학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자동차 조선이 있을 수 있죠. 이런 것들은 많은 자본이나 많은 기술을 이렇게 요구하는 집약적인 중화공업이라고 합니다. 집약적 공업 또는 계열화된 공업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를 중화공업이라고 가져가시면 됩니다. 70, 80년대에는 이제 60년대의 경공업 발전으로 인한 자본의 기반이 좀 되었고, 그다음에 기술력도 지금 증가함에 따라서 이러한 중화공업이 잘 발달을 했고요. 실제로 이런 공업에 제일 돈이 잘 벌립니다. 그다음에 90년대 이후로는 이제 점점 기술이 발달을 하기 시작하고 이제 자본으로 밀어붙이는 중앙공업으로는 한계를 느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한계를 느끼진 않았고 사실 발전이 더 됨에 따라서 반도체나 컴퓨터, 뭐 신소재 같은 것들 있죠. 생명공학 등 지식기술 집약적 첨단 산업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달했습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에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똑똑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도 많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브레인, 머리를 쓰는 첨단 산업이 많이 발달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60년대에는 경공업 중심, 70년대, 80년대에는 중화공업 중심, 그 다음에 90년대 이후로는 계속 첨단 산업 중심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공업 특색인데요. 우리나라의 공업이 가진 그런 구조 같은 것들을 알아보는 건데 여기에는 주로 단점 같은 것들이 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업구조의 고도화라고 해서 노동 집약적 경공업에서 자본 및 기술 집약적 공업으로 공업구조가 고도화됩니다. 여기서 더 고도화돼서 서비스업으로 가면 이제 탈공업화라고 하지만 여기는 이제 공업을 보고 있는 거니까 60년대를 주도했던 경공업에서 이제 자본이 확보가 됨에 따라서 자본 및 기술 집약적 공업인 뭐 중화공업이나 첨단공업 이런 것들로 이제 공업 고도화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여기서 볼 수 있었죠. 6, 7, 8, 90년대. 원료의 높은 해외 의존도인데 이거는 단점으로 작용을 합니다. 천원 자원이 부족해갖고 원료를 수입해야 돼요. 그래서 제품을 출처하는 가공 무역이 발달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남동 이메 지역의 공업 도시가 많은 것들이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공업의 지역적 편제라고 있어서 수도권과 남동 이메 지역이 또 연급이 되네요. 지역의 산업시설 편중이 됩니다. 왜냐하면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많으니까 노동 집약적 공업을 하기가 편하고 남동 이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바다와 접해 있으니까 당연히 수출 수입 이런 원료의 높은 해외 의존도를 고려하면 이런 것들이 편하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울산이나 부산, 서울, 경기 쪽 등의 이제 산업시설이 편중되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역 불균형 문제를 발생하기 위해서 다른 곳에 공업시설을 유치하기도 했는데 대표적으로 뭐 호남 쪽에 있는 공업지역이나 충청권 쪽에 있는 공업지역이 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진짜 중요한데 공업의 이중 구조예요. 공업의 이중 구조라고 하면 이제 소수의 대기업이 생산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만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생산성 격차가 매우 크다는 겁니다. 이 공업의 이중 구조라고 하면 앞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큰 대기업이 위치하고 있지만 옆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뒤에는 중견기업이 없고 여기 뒤에는 약간 소규모 기업만이 차지하고 있는 이런 위태로운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와 반대되는 케이스가 대표적인 케이스가 일본이에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의 입지가 그렇게 크지 않고요.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다 있는데 중견기업이 굉장히 튼실하게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이 망해도 중견기업 쪽으로 우리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상업을 다시 펼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써난 것처럼 우리나라는 삼성이 망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삼성이 거의 우리나라의 막 80% 70%의 공업 구조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대기업의 생산의 비중이 너무 크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위태한 구조가 형성이 된다. 그래서 밑에는 우리나라 공업 구조의 변화고요. 공업 구조의 고도화라는 그 파트가 있었으니까 당연히 경공업 중심의 공업에서 첨단 기술 중심의 공업으로 발달을 하겠죠. 그래서 경공업은 처음에 30%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많았지만 나중에는 6% 정도로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 요 첨단 산업 같은 경우에는 17%에서 60% 마냥 발전을 했죠. 기계 금속이니까. 그다음에 이거는 이 공업의 이중 구조를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규모별 공업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전체 비율에서 3%만큼 아주 조금을 차지하지만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우리나라는 그만큼 공업의 이중화가 너무 강해요. 이중 구조가 너무 강해요. 공업의 입지 요건입니다. 그러니까 공업은 어디에 대 입지를 해야 되고 어디에 대 입지하면 안 되고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연적 요인과 사회 경제적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기후가 안 좋은 곳에 입지를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그럼 그냥 그런 거를 고려해야겠죠. 토지나 용수 같은 거, 원료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시멘트 산업 같은 경우에는 원료가 가까운 저기 단양 카르스트, 제천 이런 지역에 많이 입지를 하는 편입니다. 태백이나 이런데. 사회 경제적 요인들도 있을 수 있어요. 교통, 예를 들어서 천안 이런 데는 교통의 요충지로서도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수도권이 아마도 이제 교통이 발달이 잘 돼서 그쪽에는 첨단 기술이 많이 발달이 됐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다음에 소비 시장이나 노동력, 자본, 정부 정책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입지 요인의 변화가 될 수 있는데 과거에는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운송비의 비중이 너무 컸대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공장에서 신발 100켤레 만들면 100만 원 벌 수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서울 수도권으로 가져가는 데 비용이 30만 원이나 들어, 교통비가. 이러면 내가 볼 수 있는 이득은 70만 원밖에 없지만 이 서울 한가운데에 내가 공장을 차려서 신발 100켤레를 생산한 다음에 이쪽으로 가는 비용이 만 원밖에 안 든다면 99만 원의 이득을 볼 수 있으니까 총 22만 원의 이득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그럼 운송비가 저렴한 곳에 공장에 입지하는 것이 당연히 이득이겠죠. 하지만 최근에는 교통이 발달해가지고 부산에서 서울 가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운송비보다는 소비자의 요구나 나는 여기에 사람이 많은 곳에 입지를 할 거야. 아니면 정부 정책이다. 여기는 입지하지 말래. 이쪽에 입지하래. 아니면 정부 정책에 의해서 이쪽은 좀 균형 개발에 의해서 필요하다. 이래서 이제 정부 정책에 의해서 공업 지역이 입지를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환경 문제 때문에 입지를 하기도 합니다. 여기는 환경 문제 때문에 입지가 안 되니까 여기다 입지를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겠죠, 아마.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회 경제적 요인이 더 중요해졌대요. 공업의 입지 유형입니다. 공업의 입지 유형이라고 하면 어떠한 종류의 공업은 무슨 특성 때문에 어디에 입지를 하고 어떠한 공업은 어디에 입지를 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건데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원료 지향 공업이라고 해서 원재료를 말 그대로 지향하는 공업이에요. 이런 공업은 어떤 공업을 일컫냐면 얘는 그렇게 대표되지 않아서 볼 필요가 없고요. 거의 제조 과정에서 원료의 무게와 부피가 감소하는 공업이라고 해서 시멘트 공업이 있을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시멘트 석회석을 추출하면 굉장히 크기가 크죠? 예를 들어서 이런 시멘트 공장 같은 경우에는 카르스트 지역을 중심으로 발달이 많이 돼 있는데 카르스트 지역에 멀게 발달이 돼 있다. 예를 들어서 단양 제천에 시멘트 카르스트 지형이 있지만은 밑에 갑자기 영암에서 공장을 지어버린다면 여기서 만든 추출한 큰 석회석을 갖다가 여기로 가져오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동을 소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멘트 공장 같은 경우에는요, 그 카르스트 지형에 그대로 그 지도에 백지도에 이게 나올 정도로 굉장히 밀접하게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제조 과정에서 원료의 무게와 부피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렇게 큰 석회석을 추출해서 이 공정 과정을 거치면 이렇게 작게 나오니까 이거를 차라리 수출해서 교통성을 더 높이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게 원료 지향성 공업이고요. 시장 지형 공업이라고 하면은 사람 많은 곳을 찾아가는데 사람 많은 곳 중에서도 약간 소비자가 많은 곳 쪽을 찾아가는 편입니다. 제조 과정에서 제품의 무게나 부피가 증가하는 공업이기도 해요. 목재로 가구로 만들면은 이게 완전히 커지고 이러니까. 제품이 쉽게 부패하거나 변질 파손되는 공업이기도 합니다. 유리나 식품공업 이런 것들은 이제 멀리 고객을 찾아서 멀리 이동하려면 좀 깨지거나 상하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바로 배송을 해줄 수 있는 소비자가 많은 쪽에 입지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요 세 번째가 중요한데 적한지 지향공업입니다. 적한지라고 하면은 이제 무거운 원료나 부품을 해외에서 대량으로 수입하는, 아까 전에 해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고 했었잖아요. 제품의 대부분을 수출하는 공업이 있죠. 정유, 그러니까 석유화학 쪽이나 제철공업 이런 것들은 석유는 해외에서 100% 수입을 하고요, 거의. 제철공업도 강원도에서 조금 나는 거 제외하면 거의 90%, 80%는 수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입에 유리한 임해 지역에 주로 입지를 하는 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철소나 뭐 석유화학 이런 것들이 여수나 아니면 뭐 광양이나 이런데, 울산이나 이런데 입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해 지역에. 노동지향 뽑으면 여기도 사람 많은 데를 찾아가는데, 사람 많은 곳 중에서도 여기를 노동자가 많은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당연히 노동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공업이기 때문이겠죠. 충분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공업을 필 수 있는데, 섬유나 신발, 전자조립 공업 같은 것들 있잖아요. 직접 지향 공업이라고 하면 이제 계열화된 또는 조립화된 이런 공업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원료에 대해서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는 계열화된 공업, 석유화학이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석유화학은요, 주로 적한지 쪽으로 많이 나오긴 해요. 근데 석유화학 공업이 어디 중심 공업이야라고 한다면 적한지, 직접 둘 다 대답을 해도 돼요. 둘 다 말이 안 되진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한 번에 딱딱딱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거지. 대표적으로 이제 대표되는 게 전형적으로 나오는 게 조선이랑 자동차입니다. 왜냐면 조선 자동차는 철도 필요로 하고 고무도 필요로 하고 또는 뭐 시멘트란다. 시트 같은 거 만들려면은 가죽이나 뭐 이런 섬유 재질도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자동차 공업이 발달한 데에는 공장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예를 들어서 떨어져 있으면은 이거를 가져오는데 너무 효율적이지 않으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철로 만들어진 부품 가져와야 돼. 그럼 저기 이시대 공장에서 가져오고 김시대 공장에서 가져오고, 이러한 구조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지 자유공업입니다. 입지 자유공업. 운송비에 비해 부가가치가 큰 공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비교적이라고 적혀 있죠. 위에 설명된 이런 원료, 시장, 적한지, 노동, 집적 이런 것들과 비교해서 얘는 그나마 좀 자유로운 것 같은데, 공업의 입지 환경이. 그래서 첨단 산업 같은 것들, 반도체나 전자제품 조립 요런 것들이 해당이 돼요. 요런 것들은 부가가치가 크기 때문에 어디에 놓든 솔직히 상관은 별로 없어요. 운송수단이 바뀌는 지점이라고 해서 적한지에 정의가 나와 있네요. 그래서 배에서 교통으로 뭐 그 도로로 이렇게 바뀌던가.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공업이 많이 좀 그 편향된, 많이 있는 그런 지역들을 갖다가 이렇게 비율로 나타낸 거네요. 성유공업 같은 경우에는 노동 집약적 공업이니까 노동력이 풍부한 수도권이나 대구, 경기 중심으로 발달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서울이나 경기 아니면 여기 대구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구미 이런 쪽도 있을 수 있고, 그죠? 경상북도 쪽에 많이 발달을 하고, 여기가 이제 영남 내륙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저기 뭐야, 섬유나 아니면 첨단 기술이 많이 발달된 곳이거든요. 그다음에 자동차 공업 같은 경우도 완전히 중화학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남동 임해 지역 쪽이 많이 발달을 하고, 그 이외에도 이제 경기의 화성평택 아니면 충남의 아산 자동차들이 여기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 뭐 광주도 있을 수 있고요. 공업 지역의 형성입니다. 공업 지역이 시대별로 해서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이거는 그 맨 처음에 우리 공업 발달할 때랑 똑같긴 한데 조금 더 디테일한 모습을 보일 거예요. 여기서 아마 60년대에는 당연히 경공업 중심. 근데 어디로 발달이 되었는지, 서울, 부산, 대구 이런 데는 노동 집약적이니까 노동력이 풍부한 이런 수도권이나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경공업이 발달을 했겠죠. 7, 80년대에는 중화공업이었습니다. 그러면 중화공업 하면 당연히 남동 임해 지역이 나와야죠. 다양한 공업이 발달을 했고요. 자본이 확대가 되니까. 남동 임해 지역을 중심으로 뭐 포항, 울산, 창원, 광양, 여수 등을 중심으로 중화공업. 포항은 제철 있고요. 울산은 자동차 또는 뭐 조선이 있을 수 있고요. 여수는 석유도 있을 수 있고, 여기도 석유 있죠. 광양도 제철 있고, 창원은 조선 쪽도 있긴 해요. 90년대 이후는 공업지역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충청 호남공업지역의 해안을 중심으로 새로운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 대도시나 남동입의 지역이 너무 편중되어 있는 이러한 지역적 편제 현상이 나타나니까, 이제는 자본도 자본이고 기술도 기술대로 확보를 좀 했겠다. 이제는 불균형 해소에서 좀 해소를 해보자 해가지고 나온 게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아마도 이제 기술력이 많이 확보가 더 되니까 고급 기술 인력, 그러니까 브레인들이 필요한 풍부한 수도권 지식 기반 산업에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공업 지역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냥 어디에는 뭐가 발달했고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수도권에는 당연히 뭐 경공업을 중심으로 발달했다 아니면 뭐 첨단 산업 중심으로 발달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우선은 여기는 애초에 그 기본 베이스 자체가 자본이랑 노동력도 좋고요, 소비 시장도 넓고요, 교통도 편리하고요. 이런 것들의 배경적에 이런 것들을 배경적으로 고려할 때 경공업, 중공업, 첨단 산업이 되게 고르게 발달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최근에 지적 불이익이 현상이 발생해서 주변 지역으로 공업이 분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업 지역으로 공업이 분산된 그 결과가 이제 충청 공업 지역과 호남 공업 지역으로 보면은 되게 편해요. 그리고 얘네는 균형 발전 이라고 적혀놨으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죠, 균형 발전 그 성격도 굉장히 강하고 편리한 교통으로 수도권 중심에서 이제 분산되는 공업을 수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천안 같은 경우 아까 전에 얘기했었죠. 해안은 중화학공업, 예를 들면 저기 태안도 있을 수 있고 뭐 아산의 자동차, 아니면 내륙은 첨단 산업, 내륙 쪽은 뭐 첨단 산업 있을 수 있죠. 뭐 대전이나 이런데 그죠? 호남. 그래서 이제 이 수도권에서 직접 불이익으로 발생한 그 업체들, 이 공업들을 얘네가 받아 먹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주고, 그럼 여기도 발전을 하고, 그럼 여기서도 주고, 이래가지고 호남 공업 지역까지 이렇게 전파가 된 거거든요. 약간 균형 개발 쪽 성격을 띠면서 공업의 지역적 불균형 해소를 위해 조성이 됐고요. 중국과의 교육 증가, 요거가 좀 키워드긴 해요. 우리나라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요동반도 있고 이렇게 중국 본토 있고 그죠? 여기가 이제 아무래도 전라도 쪽이 저기 하기 편하니까 교류하기 편하니까 태백산 공원 지역인데 태백산 쪽은 이제 그 약간 지화자원을 중심으로 석회석을 원료로 하는 시멘트 공업이 많이 발달이 됐었거든요. 근데 공업의 집적도도 이제 낮고 그죠? 애초에 지역부터가 일단 작고 교통도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산지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좀 힘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남 내륙 지역과 남동 임해 지역으로 나뉘는데요. 영남 내륙 공업 지역도 그렇고 남동 임해 공업 지역도 그렇고 둘 다 영남권을 중심으로 전개가 되는 지역들인데 둘은 확연히 다릅니다. 영남 내륙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구나 구미처럼 과거에 노동력이 풍부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경공업 같은 것들로 시작을 했으나 이제는 이제 첨단 기술까지도 넘보고 있는, 그래서 첨단 산업으로 변보하고 있는 이런 경향성. 그러니까 경공업이다 첨단 산업 중심으로 좀 뛰고 있다면 요 남동 임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임해 지역 바다와 접해 있기 때문에 수출 수입에 굉장히 적절하죠. 적한지 지향 공업에도 굉장히 적절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완전히 이제 중화학 쪽으로 치어쳐져 있어요. 중화학 공업 쪽으로. 정부 정책, 원료 수입과 제품 수출에 유의한 조건을 바탕으로 이게 이제 임의 조건이죠. 우리나라 최대 중화공업 지역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울산이나 저기 뭐야 거제나 뭐 아까 전에 뭐 창원도 좀 있었고요. 뭐 포항 이런 데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과도한 집적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해서 이렇게 그나마 좀 이렇게 퍼지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립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수도권은 이제 과거부터 해가지고 교통도 편리하고 노동 집약적 이런 것도 많이 나타나고 이래서 경공업이나 중화공업이나 첨단 기술이 고루 분포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첨단 기술의 비율이 좀 높겠죠 아무래도. 그렇게 해서 발전하니까 얘네한테 이제 좀 공장도 좀 직접 불이익 때문에 좀 나눠주고 여기서도 직접 불이익 여기도 나눠주고 여기 중국 교류하고 이런 식으로 요 영서 지역 하면 좀 애매하긴 한데 요쪽 주로 서부 지역에는 이런 식으로 약간 경공업 중심으로 발달이 된 편입니다. 여기는 완전히 지하자원 바탕인데 지금은 힘을 잃어가고 있고 여기는 영남 내륙 지역이니까 과거에는 노동력 때문에 경공업이 잘 발달했으나 지금은 첨단 산업도 좀 변모하고 있고 이쪽에는 완전히 중화업 쪽. 그래서 그 공업 지역의 변화와 주민 생활입니다. 공업 지역의 변화. 뭐 집적 이익과 집적 불이익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집적 이익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당연히 이득이 많을 수 있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면 또 불이익이 나올 수 있죠. 기반 시설이 잘 갖춰진 것은 집적 이익이 발생해서 공업 지역을 형성할 수 있고요. 그런데 너무 과도한 집중이 되게 되면 집적 불이익이 발생하면서 공업 지역이 분산돼서 나오게 된 게 이런 충청 지역이나 호남 지역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정부의 정책이 있을 수도 있어요. 국토 공간의 효율성 도모, 그다음에 국토 균형 성장 개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뭐 기업 도시나 혁신 도시도 이런 예시에 해당이 되긴 합니다. 교통, 통신의 발달이 있을 수 있어요. 운송비가 공업지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했었죠. 아까 전에 확인했었죠. 그래서 이제 사회 영향이 더 크다고 했었죠. 그래서 공업입지의 가능 지역이 확대됨으로 따라서 공업 지역이 변화될 수도 있어요.
기업 조직의 성장이 있을 수도 있어요. 본사, 연구소, 생산 공장 등이 분산 입지를 할 수도 있어서 공급적 분업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 본사가 저기 제주도에 위치한 것처럼요. 공업 지역의 주민생활 이런 것도 그냥 요쪽은 그냥 사회 파트로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공업 지역의 형성, 뭐 일자리 창출될 수 있고 당연히 회사가 생기니까 인구 증가될 수 있고 일자리 창출되면 돈 벌어, 돈 벌으면 결혼해, 결혼하면 애기 낳아, 인구 증가. 그래서 주택도로 등 각종 편의시설, 아 여기 공장 있네, 사람들 많이 다니네, 옆에 마트 차려야지, 그럼 그 뒤에는 찜질방 차려야지, 여기 목욕탕 해야지, 여기 호텔 해야지, 이런 식으로 경제 활성화되고 그럼 여기서 서비스업 해야지 해서 서비스업도 성장할 수 있고요. 그런데 쇠퇴 및 이전이 될 수도 있죠. 고용 기회 감소. 그러니까 일자리를 안 뽑아. 이러면 실업률이 증가해서 다른 데로 인구가 유출될 수 있고, 그럼 경제가 위축되고, 신사람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 대책이 필요해서 혁신 도시나 기업 도시 또는 메디컬 도시 같은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